안녕하십니까 와운의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장이 좀 많이 변화무쌍했는데요. 미국 대선 앞두고 또 국내의 코스닥이나 이런 쪽에 이제 대주주 3억 기준에 대한 약간 그런 수급 우려가 많이 반영된 장이었습니다. 자, 이 한 주 또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하고 지금 나가야 될 방향을 잘 좌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좌표 설정. 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성장주, 그다음에 민감주. 사실 이제 올해 유동성 장세는 성장주 장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좀 민감주가 올라올까 싶었는데 그 무거운 덩치가 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계속 강의를 했던 이 반전율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조정 시에 최저가 매수를 가능하게 하고 눌림목의 급소가 어딘가를 명확한 자리를 짚어드리는 놀라운 급소의 기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성장주에서 민감주로 이 순환하는 장세, 여기에서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의 정말 우리의 그 개인 투자자들의 소망이 그거죠. 최대한 최저가 한번 바닥에 사보는 거잖아요. 단가를 싸게 점령하는 거야말로 사실 전투에서 가장 기묘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이처럼 지금 장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 한 발 먼저 가서 받아서 밑에서 사서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선취매로 대성공하는 이런 전략을 위한 오늘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현 조정 장세가 나타내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일단은 기존의 유동성 장세의 이제 제약바이오 또 뉴딜, 또 이제 디지털, 언택트 이런 쪽에 강세가 서서히 이제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대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대주주에 대한 3억 기준을 시행을 할 거냐, 이거를 또 이제 정부 쪽에서 또 국회 쪽에서 서로 법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이제 주주들의 어떤 수급 부담을 조금 반영하는 쪽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한꺼번에 물량 쏟아지는 것은 좀 완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부분이지만 먼저 반영되는 겁니다. 물량이 먼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결론이 딱 난다 했을 때는 오히려 올라올 수 있습니다. 환율 강세하면 아무래도 좀 수출주라든가 이런 쪽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주가 올랐던 쪽에 대해서는 물량이 좀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또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유동성을 많이 풀어놓으니까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도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농수산물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물가 압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생산자 물가도 보면은 상당히 조금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소형 성장주가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민감주에서 수익을 한번 내고 또 조정받으면 성장주를 싸게 매수해서 저렇게 좋은 주식을 내가 이 가격에 싸게 살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낮은 가격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낮은 가격 한번 기다리시면서 다른 쪽에서 수익 내는 전략을 오늘 한번 도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대선 이슈부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누가 돼도 부양책은 쓰는 거죠. 뭐냐면 이제 그 바이든 이제 후보는 친환경 쪽 포함해서 2조 5천억 달러, 그다음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인프라 투자 쪽으로.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이러한 경제 상황에 맞는 뭔가 이제 강력한 유동성 부양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대선 불복이라든가, 그러니까 대선에서 결판이 안 나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막연한 우려일 수도 있고요. 이미 여러 차례 조정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돈의 어떤 강력한 저가 매수의 힘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관들이 엄청 팔고 있는 거 보이시죠? 기관이 판다는 건 뭐냐면 한 번쯤 오겠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잘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려오지 못하게 자꾸 밑에서 저가 매수를 미리 해버리는 개인들을 많이 비난하고 있는데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죠. 시장이 그만큼 이제 그 유동성과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어떤 참여의 어떤 수요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많이 팔았다는 것은 대기 매수가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바이든이나 마찬가지로 친환경과 인프라라는 카드만 다를 뿐이지 부양책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이 민감주가 말이죠. 점진적으로 이제 부활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이 상반기에 먼저 유동성 장세에 의한 어떤 종목들이 먼저 한번 올라오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고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조된 관심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그래서 이 지금 민감주에서 이제 뭐 철강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시겠는데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성장 테마는 잠깐 내려놓고 내지는 이제 홀딩하고 계시면은 뭐 이미 많이 내려왔다 그러면 기다려 보셔야 되겠죠. 지금 뭐 갖다 던지실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 좀 민감주에서 수익 내고 나서 이 성장주 틈에 나오면 또 연말에 잘 사서 연초에 중소형주 이 유동성 장 한번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V자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민감주에서 수익 한번 또 내고 또 여기 들어가서 저가 매수하고 저가 매수는 이제 저랑 반전율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뭘 갖고 이제 대박을 낼 건가를 이제 여러분과 받아칠 수 있는 최저가 매수의 예상 후보주들, 그 다음에 또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종목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건가에 대해서 다들 이제 막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 골드만삭스 같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투자은행에서는 내년도에 이제 금이나 이런 원자재가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것 같다. 달러 약세도 있고 유동성도 많이 풀려 있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죠. 민주당 소속인데 이 부양책이 이제 거의 서로 접점을 맞아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이 부양책이 통과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부양책이 이제 서로 간극을 좁혀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상원에서도 이제 합의만 하면 미국 상원에서는 통과를 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싹쓸이를 할 경우에 우리가 보통 블루 웨이브라고 요즘에 칭하고 있는데요. 상하 양원과 이제 대통령까지도 민주당이 차지할 경우에는 이 경기 순환주에 상당히 호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상하 양원에서 이제 뭐 복잡한 과정 없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민주당이 다 이제 양원을 다 장악할 경우에는 아주 통 큰 부양을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통 큰 부양이 나오면 아무래도 경기가 한 단계 점프할 거라고 보고 그동안에 바닥에서 깔려가지고 헤매고 있는 이런 이 지금 자동차나 화학이나 철강이나 조선 같은 쪽이 이제 순환주의 호재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도 인플레가 좀 올라오기를 많이 독려하고 있어요. 디플레 환경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좀 비관하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되는데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빨리 못 올라오는 겁니다. 왜? 심리가 살아나고 인플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야 소비를 서두르게 되죠. 디플레, 즉 물건값이 꺾일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안 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인플레 부양을 하는 연준도 이 부분을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인플레를 부양하고 또 블루웨이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하 양원 또 내지는 이제 유동성 효과가 이 민감주에 올라오는 부분의 기대치를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이제 현재 미국 대선 11월에 이제 있습니다만 뭐 오늘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뭐 대선 토론도 있었고 저는 이 현재 판세가 일단은 뭐 이제 바이든 후보가 1차 토론에서 앞서면서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코로나의 양성 판정 나오면서 상당히 좀 벌어졌었는데 다시 한번 음성 판정 이제 또 이렇게 유세를 재개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약진했던 뭐 약간 간극은 좁혀드는데 이거야 이제 우리가 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직은 바이든이 이제 어느 정도는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샤이 트럼프 해서 드러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선거인단에 어떤 이제 득표수에 또 막판에 뒤집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그런 역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누가 되든 간에 승리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바이든 이제 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건 친환경입니다. 환경의 가치. 사실 이제 지구가 지금 굉장한 몸살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어떤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후세대를 위해서는 지구가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온존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너무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이다 또 이렇게 환경 오염이 그냥 무방비로 서로 이제 자기 나라 먹고 살겠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보면 뭐 펭귄 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서유럽이 뭐 40도 또 산불이 나고 갑자기 뭐 우박이 쏟아지고 이런 어떤 일본의 이제 엄청난 폭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거의 인류의 어떤 이제 환경 재앙이 마치 금방이라도 우리 이제 지구에 있었던 많은 빙하가 다 녹아버리고 또 육지가 마치 바다에 금방 잠길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정말 소중한 어떤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물론 미국의 대선에서 하나의 화두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이제는 여력이 있는 모든 여력을 쏟아부어서 이제 전 세계 환경을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진짜 인류의 엄청난 치명적인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이든의 이제 친환경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순환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클리컬즈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시장에 수급에 이제 포인트가 와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제 대략 한 2,200조 원, 300조 원 되겠습니다. 2,200, 300조 원. 근데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약도 탈퇴하고 그랬지만은 이 바이든 후보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동안에 이제 중단됐던 환경에 대한 투자를 아주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캘리포니아는 지금 민주당의 이제 지금 강력한 자동차 연비 규제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이 가솔린 등을 비롯한 화석 연료를 떼는 자동차는 2035년도부터는 아예 못 팔게. 그럼 그동안에 이제 2035년까지 가는 상황에서 전기차나 뭐 수소차나 이런 걸 다 이제 자동차 모델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주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러한 강력한 제도적인 법제가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책은 친환경적인 쪽에 아주 강력하게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풍력 터빈이라든가 태양광 지분과 같은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 강력한 부양 의지로 그린 뉴딜에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에 맞춰져 있지만 딱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많이 득세를 했는데 이 친환경 섹터를 이제 나타내는 대표적인 ETF가 바로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ICLN이라고 하는데요. ICLN.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클린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이제 ETF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그동안에 이제 선침해로 해서 쭉 먼저 올랐어요, 이렇게. 최근에 약간 조정받는 건 아까 바이든 후보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간에 약간 간극이 좁혀들면서 이제 대선 토론 이런 거 앞두고 또 실적에 대해서 너무 먼저 달려갔다 해서 이제 조금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전기차 같은 쪽이 이제 가장 먼저 선반영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도 조금 조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소 에너지도 올라오다가 약간 이제 조금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친환경 쪽은 이제 미리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바이든이 실제로 당선되면 또 한번 강하게 분출이 나오겠죠. 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가 회복된다. 이제 꼭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이 경기 회복의 전령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미스터 코퍼라고 이야기하죠. 미스터 코퍼라고 해서 이제 이 지금 구리 가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래간만에 이 갭을 내고 이제 점프를 했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를 통과를 했습니다. 구리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원래 그 중국에서 수요를 많이 하면서 이 중후장대한 전통 산업의 어떤 전령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점프했어요. 그러니까 구리가 올라온다는 거 벌써 인디케이터가 지표가 경기에 대한 회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 이제 선침해들이 아주 많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민감주한테 이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인프라 투자, 미국의 인프라 투자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바로 캐터필라입니다. 캐터필라. 캐터필라의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은 다른
뭐 이제 대형 IT 이런 거 조금 쉬어가는데 올라와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달리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도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두산 인프라코다, 뭐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이런 이제 중장비, 내지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그 잠깐 보시면은 이제 지금 두산 밥캣, 두산 밥캣도 마찬가지죠. 두산 밥캣이 최근에 이제 뭐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두산그룹이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물론 두산 인프라코도 매물로 내놓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어떤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두산 밥캣이나 이제 두산중공업은 그대로 두산그룹에서 핵심으로 남아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올라오면서 아까 보셨던 캐터필라와 이제 흐름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 이격은 좀 많지 않고 이게 뭐 과거에 뭐 제약바이오나 이런 것처럼 급등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견고한 흐름 속에서 나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매수세가 기관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금이 기관들이 기존의 어떤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쪽은 IPO를 통해서 받은 물량을 풀잖아요. 거기서 확보된 돈으로 또 물론 이제 이렇게 새로운 쪽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어떤 수급의 어떤 선순환과 선침해를 어디에 둘 건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도 이렇게 올라갈 때 물론 쫓아가는 부분들 여기서 이제 막 출발했을 때 쫓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뭐 IT도 그렇고요,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너무 올라간 걸 쫓아가다 보면 어때요? 변동성 구간에 진입하면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이제 수익이 좀 난 것 같다가도 다시 평가손 상태로 많이 진입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미스타코퍼와 그다음에 이제 캐터필라와 그다음에 이 두산밥켓 같은 종목의 흐름은 벌써 경기의 부양책과 또 이렇게 이제 인프라 환경에 대한 투자가 나타날 수 있는 주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이제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들은 주로 뭐 테슬라라든가 또 수소차 니콜라와 같은 그런 주가가 이제 많이 주가를 선도하면서 우리한테 많은 이제 그 환호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너럴 모터스는 최근에 이제 이 전기차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기로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제너럴 모터스가 투자한 가장 최대의 투자를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에 테슬라만이 이제 누렸던 전기차의 어떤 성장 이슈를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이제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이렇게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오면서 아까 보셨던 이제 캐터필라라든가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시면 차화전 그렇게 하고 움직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나 이런 이제 운송 이런 쪽이 먼저 좀 선도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와 같은 새로운 어떤 성장 이슈가 이 안에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새로 다가오는 민감주의 흐름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역시 롯데케미칼인데요. 화학이죠. 사실 뭐 별로 실적이 많이 좋아졌나? 물음표를 가지실 겁니다. 근데 화학이나 철강 이런 거는 이 바닥에서 이제 막 흑자 전환한다. 쥐어짜서 겨우 흑자 났다. 이럴 때 사야 돼요. 그리고 흑자가 대폭 나가지고 이익이 엄청나다. 이럴 때는 오히려 팔아야 됩니다. 그게 경기 민감주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원래 6개월 먼저 가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겨우 올라올 때가 이제 벌써 이쪽으로 주가는 가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실적이 좋아졌다면 벌써 꺾이고 있어요.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도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 그러면 23만 3천 원대 이 라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반전율로 제가 쭉 잡아서 그려놨는데 크게 보면 이제 위에도 선이 있죠. 그런데 요 라인을 넘어서면서 탄력이 좀 더 붙기 시작했습니다. 설사 올라가다 눌리더라도 이 선은 잘 안 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아까 보셨던 순차적으로 이 지금 앞에 캐터필라, 뭐 두산바켓, 그다음에 지금 보셨던 이제 제너럴 모터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롯데케미칼.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현대제철. 현대제철도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아까 점선 이게 지금 반전율입니다. 이제 롯데케미칼은 요 선이 지금 위에 가려져 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최고점이고. 쭉 하락했던 폭의 이제 절반 이걸 통과를 했죠. 자, 이 라인을 통과하면서 역시 이제 새로운 어떤 레벨업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32,200원 정도가 단기 저항이었는데 뚫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 현대제철하면 벌써 대표적인 화학과 철강에 또 물론 이제 포스코가 실적 발표했는데 흑자 전환했더라고요.
야, 그 큰 기업이 흑자 낸 거 갖고 겨우 흑자 낸 거 가지고 뭐 대단히 그렇게 흥분할 거냐? 흥분까지는 안 하더라도 주식을 좀 스마트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것이 경기 민감주한테는 매우 중요한 사이클의 바닥을 탈출하는 새로운 시세가 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어떤 천변과도 같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유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도 HMM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장 골칫덩어리가 사실은 이제 뭐 현대상선이라든가 또 뭐 이런 이제 해운업종이었어요. 해운업종이 사실은 뭐 과거에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뭐 컨테이너선 또 뭐 이게 건화물을 나르는 이제 이런 이 화물선들이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된 것은 경기가 좀 부진에 빠지면서 또 과도한 이런 어떤 이제 경쟁 때문에 다른 나라 이제 선단과 함께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단 이제 국가에서 많은 그 이제 자본을 투여해서 살려서 지금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내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 동안에 뭐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신고가 내는 것은 본격적으로 요즘에 여러분이 이제 느끼시겠지만 잠 뒷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SCFI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그 상하이 그 컨테이너 선 지수인데요. 이 컨테이너 선 지수가 엄청난 그 위쪽으로 슈팅이 나오면서 그러나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은 선단 자체는 이제 쓸만한 선박은 또 대폭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그러니까 물동량을 서로 이제 수출해서 운반해야 될 선박은 줄어든 반면에 운임 지수가 올라가서 요즘에는 사실 운임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요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해운 운임 지수의 상승과 함께 방금 보셨던 이제 이 지금 HMM도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하면서 여기에 이제 한번 한 6,500원, 400원 제시를 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하루 전이죠. 근데 바로 치고 올라와서 단숨에 뭐 10% 이상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등치가 크다고 여러분께서 안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때가 되면은 뭐 옷을 다 이제 때에 맞춰서 바꿔 입는 것처럼 주식도 그 때에 맞는 투자를 해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그 수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유연하게 그걸 타고 나가셔야지 너무 하나만 고수하시면 안 돼요. 나는 IT만 한다. 나는 뭐 제약 바이오만 한다. 나는 무슨 테마만 한다. 이런 자세보다 주식이라는 것은 넓게 통찰력을 가지고 때가 온 주식을 미리 선취매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해운 운임지수 보셨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컨테이너 선사들이 수익이 이제 서서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장 밑에 있는 이 블루의 이제 색깔이 바로 HMM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수익의 어떤 증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반하는 이 운송, 그래서 과거부터 미국에서도 이제 다우존스 운송 지수가 경기를 가장 예민하게 반영하고요. 이런 어떤 컨테이너선 지수나 발틱 건화물 지수, BDI라고 하죠. 이런 운임 지수가 나타내는 것은 뭐죠? 결국은 물동량, 증시도 올라가기 전에 먼저 거래량이 늘어나던 것처럼 경기가 좋아질 때는 먼저 물동량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동량이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보고 여러분들은 HMM이 벌써 저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경기가 조금 뭔가 수출 경기가 코로나를 뚫고 개선 조짐이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머리에다가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 우리 이제 뭐 다 아는 거지만은 사실은 어느 정도 진행은 됐어요. 아까 바이든 후보의 이제 득세와 함께 뭐 처음에는 이제 전기차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 풍력 또 뭐 수소차, 기타 다양한 쪽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수소차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수소 에너지를 육성하는 이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따로 떼서 이렇게 발표했죠.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발전이라든가 또 거기서 발생하는 연료를 반드시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정부가 이제 구매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별도로 육성하려는 정책을 이제 내놓은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그린 뉴딜의 가장 마지막에 와 있는 이제 수소 에너지 관련한 어떤 이제 그 이제 밸류 체인
즉 거기에 해당되는 전후방 산업의 종목들을 전부 다 여기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글자가 작아서 자세히는 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만 연료 전지 스택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현대 제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비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모듈은 이제 모비스고요. 분리막.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두산 퓨얼셀.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한온 시스템이나 뉴로스. 그다음에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제 모비스가 상당히 여러 그 이제 구간에서 이제 해당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산 퓨얼셀, 그다음에 이제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이제 최근의 흐름은 사실 증시가 이제 뭐 좀 그동안에 많이 분출했던 친환경주가 확 조정 들어오니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풍력 또 태양광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뭐 수조 달러가 투입이 된다고 그러는데 뭐 조정 들어오면 당황스럽죠. 뭐 끝난 건가?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 대선이 끝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각축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 되든 간에 이 지구의 온난화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책은 반드시 내야 됩니다. 꼭 미국이 그 누가 됐다 이런 것보다 유럽도 유럽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그린 본드 즉 채권을 발행을 해서 조달된 돈으로 전부 다 환경에다가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각별한 관심을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죠. 지금 이제 이 CS 윈드를 보고 계시는데요. CS 윈드는 이제 풍력 쪽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어떤 이제 그 많은 거래처들을 두고 있어요. 뭐 베스타스 윈드라든가 또 이제 많은 그 지멘스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풍력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풍력 타워의 이제 터빈이라든가 이제 주축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이제 타워의 이제 축과 관련해서 전 세계 권역에 이제 언제라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 CS 윈드한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선이 그어져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이평선을 보시겠지만 저도 이평선을 보기는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반전율로 딱 그냥 가볍게 명확하게 보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전율이 얼마나 이제 아주 세세하고 명확한지는 사용해 보시면 그 놀라움에 이제 설레이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지금 고점으로부터 쭉 밀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대선 기간이 이제 다가오면서 수렴을 할 거라고 봐요. 이쪽에. 얼마에? 93,800원 정도에 수렴하지 않겠는가. 이걸 밑으로 많이 하야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S 윈드는 이제 제가 뭐 꼭 이 가격은 100% 지켜진다 이런 개념보다 이 정도면 이제 그 충분히 저점이 아니겠느냐. 살아있는 어떤 이 풍력의 대장주로서 어차피 이 조정은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이라고 봤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구간에서 한번 노려볼 자리는 이제 93,800원 정도를 한번 노려보시되 이 구간에 왔을 때 거래가 좀 말라붙고 이제 횡보를 좀 하면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한번 93,800원 제가 반전율로. 그럼 반전율은 어떻게 체크를 하는 것이냐? 이번에는 이제 중기 반전율로 잡았습니다. 3분의 2짜리예요,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올라온 폭의 3분의 2 정도의 이제 지지 라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한번 싸게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CS 윈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린 뉴딜의 또 핵심 종목으로 이제 그 하나솔루션 제가 우리 이제 대박 천국 골드에 출연을 해서 여러 번 이제 제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당시에는 여기에 이제 36988조 37,000원 정도에 제가 이 이제 그 추석 연휴 전에 이 조정 나올 때 이 정도면 됐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바이든 후보 간의 대선 토론 거기에서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우위를 보일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종목이 급부상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단숨에 거의 한 35% 이상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박빙의 구간에 있고요. 서로 대선 토론에 또 이제 차익 매물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 흐름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지지는 이제 44,500원, 단기 지지는 44,500원이고요. 중기 지지는 한 39,200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44,500원이 깨진다 그러면 39,200원 정도를 보시고 한번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이제 그 CS 윈드는 풍력의 대장주고 하나솔루션은 이제 이 태양광과 그다음에 이제 보셨던 이제 수소 에너지의 니콜라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과 이제 투자를 해서 협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니콜라가 이제 상당히 좀 시끄러운 어떤 이제 공매도 리포트 때문에 이렇게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 하나솔루션을 방금 보셨던 32,900원 그에 앞서서 44,500원 아까 CS 윈드 다 반전율에 의해서 이제 산출한 그러한 주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그린우드의 수혜주들의 투매가 나올 때 어느 자리에서 급소가 이제 우리가 공략할 자리인가를 한번 먼저 따져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가 이번에 상당히 여러분들 고전하시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는 누구나 다 그동안에 수익을 많이 냈던 섹터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그 제약바이오에서 종목을 발굴해서 거기서 계속 수익을 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한 공략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가 돼서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도 자꾸 놓칩니다. 또 올라올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시세가 났던 섹터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이제 많이 그 한 몇 개월에 걸쳐 올랐잖아요. 파동에 이제 수익도 꽤 많이 난 그런 종목들은 너무 무리하게 오랫동안 높은 가격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또 내려오면 살 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번 조정 구간, 특히 그 대주주 3억 기준에 의해서 연말에 좀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노려볼 종목들은 많이 안 올라간 거 그동안에 좀 덜 올라갔으면서도 이제 한번 출발했을 때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을 한번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HLB 생명과학 물론 모기업인 HLB도 있습니다만 HLB보다 이제 HLB 생명과학이 조금 더 시총이 작고 가볍죠. 그다음에 이제 그 리보라센입이라는 이 이제 위암 이 지금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이 위암 치료제에 병증이 확대 적용되는 임상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이제 미국에서 임상하고 나서 이제 그 치료제로서 FDA 승인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스탠바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그 학회에 보고되는 여러 가지 신규 병증, 위암 말고도 이제 다양한 병증에 이렇게 적용해서 결과가 이제 좋은 쪽으로 지난번에 유럽 종양학회에서도 나왔었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뽑았어요. 이렇게 한번 뽑았죠. 유럽 종양학회를 앞두고 한번 뽑아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학회에서 가장 신약에 큰 화두를 제공하는 어떤 컨퍼런스는 결국은 이제 1월에 있는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그 전에 먼저 조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가는 한 뭐 11월, 12월까지는 이 중소형주가 조금 흔들려요. 그때 이제 싸게 사는 전략인데 지금 벌써 이 지금 HLB 생명과학은 단기에 오파를 내고 나서 쉬로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24270 24,270원 정도면 아마 괜찮은 것 같아요. 요 밑에서 한번 잡아보는 전략으로 결국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21,000원과 24,000원 사이인데요. 요 구간에서 한번 저점 매수를 HLB 생명과학.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중소형주들도 그동안에 너무 많은 시세를 낸 쪽보다는 좀 시세가 덜 났지만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한 쪽에서 이 투매 구간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탄력적이고 물량 압박도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HLB 생명과학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대박천국 골드에서 제시를 했던 이오플로우인데요. 제가 이제 이오플로우는 이쪽에서 먼저 이제 일요일 저녁에 강의하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공개로 한번 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제 대박천국 골드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여기 2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단숨에 5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많은 그 제약바이오나 이제 테마주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강력한 시세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이 흐름에서 지금 이제 눌림목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리가 이제 35891 자리인데요. 35891. 요 구간 한번 유의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이탈한다 그러면 중간에 또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게 이제 빠르게 이탈한다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략 한 마이너스 5% 정도를 이제 잡고서 이제 시가총액이 대략 한 4천억 정도가
요 자리에 이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오플로우 지난번에 이제 제시를 했던 우리 한국경제TV에서 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드디어 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오플로우가 이제 보시면은 그 제약바이오의 이 반전율 급소 이쪽에서 이제 이 지금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인슐린 패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인슐레트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인슐레트라는 이제 먼저 이런 어떤 업종이죠. 보통 이제 인슐린이 부족한 당뇨병 환자한테는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공급해주는 이 이제 인슐린 패치 또는 이런 이제 펌프 이게 필요합니다. 이 펌프 기술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진입 장벽이 높고 고난도 기술인데 그거에 인슐레트가 이제 성공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확장해서 이제 인공 췌장 췌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기잖아요. 인공 췌장과 관련한 기술을 확보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조 원 정도입니다. 시가총액이. 자, 근데 지금 보시는 이제 뭐 이오플로우는 물론 뭐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매출이라든가 이익 측면에서 이제 뭐 아주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실적을 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해외 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이 인슐레트가 갖고 있는 정도의 어떤 이제 기술까지 이제 근접하는 사실은 상당히 희소한 업체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런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패치를 개발해서 앞으로 이제 또 웨어러블 약물 주입기 사실 그 이 당뇨 환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어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인슐레트가 주가가 이렇게 이제 급격한 상승과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큰 어떤 병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제 그 당뇨와 같은 질환인데 당뇨의 이제 하나의 또 중요한 섹터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의 이제 인슐레트는 사실은 어떤 뭐 신약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헬스케어를 관리하는 어떤 의학 기기적인 측면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 기기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다. 이제 창업자도 상당히 이제 이런 반도체 기술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펌핑하는, 뿜어주는 이 기술, 공급하는 체계를 이제 독보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로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연구해서 드디어 이제 사업 모델로 이제 성공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인슐레트가 여기 나오죠. 인슐레트가 이제 분리형 웨어러블 인공췌장 해서 이제 일체형으로 또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임상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인슐린과 관련된 또 췌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끌고 가는 리딩하는 이런 어떤 R&D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오플로우도 이제 이러한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인슐레트가 선도 업체다 보니까 조금 더 발빠르게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된 기술로 제품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오플로우가 다소 난감해질 수도 있긴 있죠. 겨우 쫓아왔는데 한 단계 더 높은 기술이 나오면. 그러나 어쨌든 간에 따라가는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이오플로우를 이제 관심을 갖고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정도의 이제 그 시장 관련한 그동안에 이제 경기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테마주 중심으로 또 유동성 장세의 어떤 헬스케어라든가 또 이제 뭐 그린 뉴딜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이런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기술들에 의한 이 놀라운 유동성 장세를 경험하셨는데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쪽을 봐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는데 저게 이제 실적이 정말 좋아졌느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대형 그 경기 민감주가 시세를 얼마나 내줄 건가. 이 부분보다 원래 경기라는 것은 어떤 사이클을 타고 가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계절에 맞게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지금은 유동성에서 충분한 부양이 돼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경기 민감주는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렇게 현대제철이나 또 롯데케미칼이나
또 HMM 같은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있는 성장주 쪽에서 이번에 투매가 나오면 어느 쪽을 한번 노려볼 건가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제 그린 뉴딜 관련 종목, 그리고 이제 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서는 제약바이오에서 새롭게 한번 접근해 볼 종목들을 한번 제시를 좀 드렸습니다. 그 시장을 너무 편식할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뭐 이렇게 삼성전자나 중후장대한 종목들 그런 쪽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막연하게 중장기 투자, 물론 그것도 방법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중장기 투자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장이 변동성이 클 때는 특히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때 중기 투자를 하더라도 기간을 끊어서 이렇게 보면서 이 사이클, 현재 어떤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잘 모색해서 선침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1월 아마 중순 이제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감주들에 의한 어떤 선침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매매하시고 이제 12월 정도가 근접하거나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다시 그린 뉴딜도 본격적으로 또 부각되면서 또 이런 어떤 투매가 충분히 나온 쪽에서 V자 상승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순차적으로 쭉 우리가 열매를 이제 과실을 결실을 이렇게 취하는 이런 이제 순환매 또 잘 타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장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리드미컬하게 잘 타고 넘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그 제약 바이오나 또 이제 그린 뉴딜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한번 저와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그 대표적인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을 따져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서둘러 넘어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뒤로 한번 좀 넘어갈 텐데요. 잠깐 이제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기 이제 그 경기 민감주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캐터필라가 여기 올라올 때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초기에 올라올 때 그러니까 이게 선도주잖아요. 경기 민감주의 선도주입니다. 미국에. 이게 선도주가 막 올라올 때는 이 이제 그동안의 매물대를 막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무겁고 답답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야, 이게 가면 얼마나 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형주가. 근데 사실은 초기에 시동을 걸 때만 그렇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쭉쭉쭉 뽑잖아 이렇게. 만약에 흰고가를 낸다 그러면 더욱더 가파른 속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기 민감주에 접근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이 종목이 매우 무거운 주식이다. 아주 대형주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종목들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죠? 철저하게 외면되고 소외됐기 때문에 그 가벼움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맞는 공략을 하게 되면 아무리 집채만큼 큰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덩치의 종목들도 쉽게 중소형주처럼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캐터필라를 통해서 일단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 두산바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초기는 좀 작죠. 근데 이게 이제 가기 시작하면 또 세게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 흐름 자체가 아주 가볍게 갈지 이 종목이 조금은 좀 더디게 갈지 그러나 이 종목이 만약에 진정한 주도주로서 부각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상당히 그 가뿐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캐터필라를 뒤따라 가줄 수 있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업종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한 비견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그룹이 이번에 이제 구조조정을 다 끝내고 나면 이 두산그룹에 그대로 남아 있는 기업들 또 내지는 이제 두산그룹으로부터 따로 떼어져서 이제 독자적으로 잘 갈 수 있는 기업들 이제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좀 우리가 사실은 초반이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제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이든 시작할 때 새싹은 작아 보이지만 그 부분이 이제 서서히 커져서 경기 민감주들은 사이클을 타고 나갈 때 초기 사이클에서 너무 답답해하거나 너무 또 지나치게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제가 포인트로 짚어드리려고 다시 한번 지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대로 테슬라가 전기차의 대명사인데 테슬라가 못 가고 얘만 간다? 사실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이제 그동안에 전기차라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성장성을 별로 반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너럴 모터스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2등의 이미지죠. 전기차도 뭐 1등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옆으로 좀 지루하게 좀 흐트러져 있는데 이 매물대가 완전히 통과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공방은 또 할 거예요. 근데 이 파동의 측면에서도 여기 이제 매물대를 통과할 때 방금 보셨던 캐터필라처럼 이 구간을 잘 통과한다 그러면 상당히 강해지겠죠. 자,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너럴 모터스를 이제 설명하려고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공략할 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자동차의 이제 가장 대표 브랜드인데 최근에 이제 수소차라는 어떤 또 그런 어떤 에너지에서 또 전기차에 또 이제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부분에서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이 탄력이 조금 붙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현대 기아차는 이제 이 구간에 이미 와서 이렇게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단계고 제너럴 모터스 이제 막 올라오는 단계입니다. 결국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부분을 이제 좀 저점 매수로 잘 임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낼 수도 있는 이제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또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이제 $40 내외로 안정돼 있습니다. 유가가 안정돼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이제 원유를 가져다가 이제 가공해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마진이 잘 확보가 되고 특히 이제 이 코로나 환경이 의외로 많은 화학 제품의 수요, 뭐 고무 장갑이라든가 방 이렇게 옷 이렇게 저기죠 우리 그 막아내는 이제 방진복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화학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마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화학 제품. 자,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화학 제품의 이제 그 마진이 이제 상당히 화학 제품 널리.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화학사들 중에도 보면 이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이런 기업들이 선도 기업으로 좀 올랐는데 특히 이제 금호석유나 대한유화가 먼저 올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쪽에 올라오는데 물론 LG화학은 조금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약간 그 성장성이 좀 가미가 된 화학주죠. 이런 순수 화학주들도 이제 시세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롯데케미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지금은 아직은 좀 둔탁하고 굉장히 더뎌 보이지만은 대부분이 그런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설마 기술적 반등이겠지.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가다가 이제 또 이렇게 쉬고 또 쉬었다가 또 가고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어요. 물론 이번 경기가 진정하게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제 그 경기 사이클을 타는 주식들이 아주 롱런해서 많이 갈지 아니면 중간에 예전보다는 좀 못하게 조금 올라갔다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하게 우리가 뭐 기존에 가던 테마주만 가볍게 많이 간다. 그것만이 이제 대박이다. 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균형 감각을 갖고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금 보셨던 그 이제 롯데케미칼처럼 이 지금 물론 매물대들이 있고 하지만은 이제 이 종목이 올라오면서 역시 이제 그 현대차 그룹에서 어떤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역시 이제 그 수소차 또 현대제철의 또 뭐 현대글로비스의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제 그 수소와 관련된 조합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수소차의 밸류체인 이 관련해서 모비스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그 현대제철이나 뭐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기업들도 전부 다 이제 성장 동력도 하나씩은 장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철강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뭐 수소 에너지도 좀 관여가 돼 있고 또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쪽도 뭐 관여가 될 수 있어요.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나 이런 쪽에서도 뭐 분리막이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지나친 고정관념보다는 어떤 이제 성장의 관점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 편견을 갖고 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시세가 이제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비전은 뭐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좀 스마트한 이 느낌을 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HMM은 아까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 물동량의 증가, 즉 이제 컨테이너라는 건 수출 물동량 아니겠습니까? 이 수출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그 생명줄과도 같은. 그래서 이 물동량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경기의 어떤 상승의 어떤 징후, 이 조짐이 이 HMM은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해운사들이 많이 이제 도산하고 선단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만 해도 이제 한진해운이 벌써 일단은 이제 구조조정이 되고, 그래서 이 HMM에 의해서 이제 대표되는 이런 우리나라 해운 선단에 이제 그 물동량을 실어 나를 배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 정도가 됐어요 지금. 그건 뭐냐면 구조조정의 성공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경기의 회복에 가시적인 느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니까 그냥 전혀 수출이 안 될 것 같았지만 9월에 벌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가 났어요. 작년에는 뭐예요? 코로나가 아니었잖아요. 그 코로나가 아니었던 상황에 비해서 올해 9월이 플러스가 났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은 이제 수출도 서서히 이제 살아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 선단이 확 줄어든 부분, 여기 이제 굵은 선이 그거죠. 이 운항이 중단된 컨테이너선 전체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중단된 비중이 확 이렇게 나타나면서 사실 이제 배의 운행 대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살아있는 이제 살아서 구조조정을 이겨낸 기업들은 엄청난 수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SCFI가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인데 이 운임지수가 급상승하면서 아까 보셨던 HMM의 주가가 이제 그걸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1단계로 한번 파동을 쭉 했고요. 5파까지 한번 내고 나서 쉬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데 상당히 무리가 없는 흐름이에요. 무리가 없는 흐름이다.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금 선침해의 효과가 살아있기 때문에 선침해 효과가 살아있다는 건 주도주로 잘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추세적으로 돌파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해운 운임지수와 함께 그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 관련 종목은 아까 두 종목 이제 CS 윈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풍력 태양광도 결코 이제 그린 뉴딜에 있어서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다. 이것도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는 또 간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또 뭐 수소 에너지라든가 또 이제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죠. 전기차도 결국은 이 소재라든가 이런 거를 안 쓰고 테슬라가 뭐 혼자 생산한다고 뭐 배터리를 전부 다 재료는 다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조정을 잘 거치고 나면 이 중소형주 성장 테마주들도 V자로 급등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반전율을 이용해서 한번 급소를 잘 잡는 전략을 제가 가격으로 정확하게 예시를 드렸는데 이 가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는 이제 오늘 두 종목 예시를 드렸고요.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동안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들을 이제 보시면은 저보다 더 능숙하게 분석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종목을 좋게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어떤 가격이 급소냐,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최저가 매수할 거냐라는 부분은 역시 이제 반전율에 의해서 한번 정확히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반전율의 급소를 잡는 이런 이제 매매 기법 오늘 한번 좀 같이 접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반전율 기법은 따로 또 강의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계속 반전율이 기존의 어떤 이동평균선 기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명확한 어떤 자리를 아주 기하 평균을 가지고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에 한 단계 레벨업을 한번 시도해 보실 아주 좋은 기법이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가 조금은 이제 그 전체 종목을 다루다 보니까 좀 이제 부가 설명도 좀 드리고 했습니다만 좀 더 알찬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올해 이제 10월 말인데요. 11월, 12월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소중한 밑거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월이 참 어려웠습니다만 저희 이제 스마트 리포트 제가 이제
우리 유료회원님들과 10월에 사실 이제 10월 5일부터 지금 이제 벌써 10월 말이 다 됐죠. 10월 지금 19일, 10월 21일까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대략 이제 이 매매가 그날 이제 매매한 내역을 매도한 걸 중심으로 쫙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수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고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매매는 어때요? 거의 85% 가까운 적중률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1억짜리 계좌로 출발했던 부분인데 2억 8,100에서 지금 어떻게 와 있느냐? 3억 400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4% 이상. 근데 이제 이것은 달리로만 계산을 한 거예요. 뭐냐면 1억 계좌를 갖고서 원금만 갖고 돌린다는 거죠. 뭐 1억 갖고서 3억이 됐어도 2억은 빼놓고 이익은 1억만 갖고 투자한다는 그러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익금까지 합쳐서 했다 그러면 20%가 아니라 한 60%가 될 수도 있었겠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시장을 때에 맞는 공략으로 간다 그러면 주도주를 선침해하고 또 특히 이제 종목을 압축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마트 리포트가 바로 이러한 전략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드려서 보시는 대로 이제 상당히 그 파워풀한 수익을 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이런 태양광 관련 종목에 이제 큰 수익도 냈고요. 이런 쪽들의 이제 흐름들이 쭉 그 선침해를 통해서 대량 매집으로 나타나는 이제 큰 수익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10월, 11월, 12월도 이처럼 그 때에 맞는 공략으로 저점에서 기다려서 대량으로 매집하고 반전율로 그다음에 또 올라가면 적정한 수익을 취하고 결국은 계좌를 끌어올리는 것은 매매에 의한 것이지 어떤 종목을 그냥 무작정 중장기 보유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반드시 매수도 있지만 매도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하는 것이 계좌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척경이고 종목 수를 개인 투자자는 너무 늘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종목 내외면 정확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스마트 리포트는 종목을 5종목 내외만 투자를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압축해서 비중을 제대로 선침해서 많이 실어야 돼요. 제대로 실으려면 종목 분석이 정확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올 것이 유망한 종목들을 미리 잘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목에서 막 이제 뜨기 시작하면 쫓아가지 말고 미리 좀 잘 담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제 우리 스마트 리포트가 드리는 것은 종목 추천도 중요하지만 매매에 의한 이 트레이딩, 계좌 관리, 종목 관리 이거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오늘 강의를 단지 이제 뭐 이런 것은 저희 매매 사례를 보고를 드리는 거지만 더욱더 소중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반전율 기법 VOD 지금 이제 특강을 9월 25일 날 했어요. 지금 계속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시청을 이제 하셔서 VOD 다시 보기 상당히 좋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반전율 한번 공부 제대로 하셔서 여러분들 기존에 굉장히 어려웠던 투자 좀 쉽게 한번 풀어나가는 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